건부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이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67페이지. 네.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인연의 모습.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생멸, 예. 두 번째는 생멸 인연, 세 번째는 생멸상. 우리가 이제 생멸 인연까지 했는데, 이제 생멸 인연상. 그래, 생겼다, 사라졌다는 인연의 모습. 자,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이거요. 없으신 분도 여기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요거 이제 표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칸에 보면은 심생멸을 해석하다. 돼 있죠. 그 밑에는 생멸 인연을 해석하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생멸상을 해석하다. 이러는데, 이제 오늘은 생멸상을 해석하다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추세 생멸이 상을 설하다. 추세 생멸이라는 거칠고 세밀한 생멸상을 설하다. 그 다음에 칸에 보면은 세중세, 세중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시한, 그 세밀한 가운데 세밀한, 또 세중추라 하는 거는 이 세밀한 가운데 거침, 그 다음에 이제 추중세락 하는 거는 거친 거 가운데 세밀함, 그 다음에 거친 가운데 거침,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잘 봐야 돼요. 그 밑에 보면 세중, 미시한 거 가운데 미시한 밑에 보면 불세계 이랬죠. 그 다음에 미시한 가운데 거친 것은 보살세계. 보살세계가 이제 추중세까지 들어갑니다. 그 지식이 있죠. 전식, 현식, 지식. 업식은 불세계, 이 업식을 전환하면 불세계가 되는 거고, 미시한 것 가운데 그치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전식, 현식 돼 있죠. 이 전식, 현식을 전환시키면 보살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친 것 가운데 미시함은 지식인데, 지식은 이제 말라식이거든요. 말라식을 전환시키면 보살세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친 가운데 거친 것은 상숙식하고 집치식을 얘기하는데, 그건 범부경계다. 범부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게 금방 알 수가 있죠. 불세계, 보살세계, 그러니까 불경계, 보살경계, 범부경계.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잘 이렇게 구분하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쉽게 설명하죠.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인연의 모습. 예. 모습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사물 보듯이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자, 거친 생멸과 미시한 생멸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생멸하는 마음이 생멸하는 모습을 분별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마음과 상응하는 거친 모습이다. 자, 마음과 상응하는 거친 모습이라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서로 응하는 걸 얘기합니다. 주객이 응하는 것은 상응한다. 그는 거친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는 건 전부 거친 모습. 다 대상 인식하고 살잖아. 우리 뭐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자동차를 보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보는 거는 주객이 상대하는 거죠. 그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다 거칠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거친 건 뭐겠어요? 막 욕설하고 그냥 싸우는 거잖아요. 금방 알 수 있죠. 막 욕설을 막 하면서 멱살을 잡고 막 하는 건 거칠기 짝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거칠지 않는 사람들은, 교양이 있는 사람들 말을 아주 차분하게 하고 욕설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마음이 거칠기는 하지만 그도 이제 거친 마음을 일관하는 사람보다는 낫죠. 수행하면 이제 달라집니다. 거기에 이제 봅시다. 왜냐하면 아리아식에 의하여 생겨나고 없어지는 지식, 이건 지식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이고 말라식을 얘기합니다. 자아의식이라고 그래요. 상속식 하는 것은 상속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하듯이 이 상속하는 식이 있어요. 이것도 의식은 의식인데 바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상속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상속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의식, 대상을 인식하는 이 의식 등은 거칠게 생멸하는 마음으로 인식 대상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는 심망과 심망에 부수하여 작용하는 욕망의 기억 등의 마음작용이 심소의 차별이 분명하고 마음과 경계가 확실히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자, 마음과 경계가 확실히 나눠진다 하는 것은 마음은 주관이 되고요, 경계는 객관이 되죠. 그래서 주객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식보다는 상속식이 더 거칠고 상속식보다는 의식이 더 거칠다 하는 걸 이제 여러분 알아야 돼요. 희망이라 하는 거는 이제 8개의 마음이 이제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8개가 심왕이에요. 왕노를 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희망에 이제 부수하여 딱 붙어서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심소라고 얘기합니다. 심소유법이라 해가지고 마음에 소속되어 있는 현상,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주관과 객관이 상대할 때는 반드시 심한과 심소가 그 대상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거친 경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심청이고, 요거는 표청, 이렇게 이야기죠. 표청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다음에 이제 의식. 그럼 심청에는 이제 말라식, 그 다음에 아리아식, 아리아식이나 다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말라식은, 이거는 이제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의식과 말라식 요 사이가 서로 이어져 있어요. 요걸 갖다가 보통 앞전자가 전염 이렇게 하고 말라시계를 뒤에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후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잠재의식이면서 요거는 자아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락하는 생각이 강하게 가져요. 그런데 이 말라식은 심청의식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의식과 말라식의 관계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무관연이란 말을 씁니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괜찮아요. 연이라 하는 건 이거는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결이 됐는데 평등하게 사이가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의식과 말라식이 딱 연결되어 가지고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의식이 탁 사라지면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말라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뒤에 또 의식이 탁 일어나면 후념, 이게 이거 잘못 적었다. 큰일 날 뻔했다.
바꿔 적어야 되는데. 예. 죄송해요. 여기 후념입니다. 뒤에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후념이 아니고, 예, 전념입니다. 야, 여기에다 적어야 되겠다.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예, 예. 이거 전념이에요. 그렇게 의식이 싹 사라지면 말라식이 되고, 다시 이제 뭐가 의식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물론, 어디서 생기느냐, 이러면은, 이 아리아식에는 종자가 있어요, 종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자락 하는 게 이제 씨앗이잖아요. 씨앗 중에서, 의식이라는 씨앗이 있어요. 말라식이라는 씨앗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라식이 되면은 의식이라는 종자가 착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이 이쪽으로 말라식으로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게 전념이고, 다시 싹 생긴 후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싹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의식과 말라식이 서로가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층 의식은 다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잠재되어 있는 이 잠재 의식이, 이 잠재 의식을 자의식이라는 거는 여기 아래의식 종자가 이제 후념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야. 여기 영향을 이렇게 딱 줘가지고, 이건 자라는 걸 내세우도록 합니다. 말라식이 의식 영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상에서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층 의식과 심층 의식을 딱 나눠서 보면은 좋아요. 그러면 점념이 말라식을 여기서 뭐라 하는가 하면, 여기서 말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아리아식은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예. 제일 밑에 이제, 제 심층에 이제 업식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이, 아리아식 중에서, 여기 이제 무명이죠. 요거는 이제 주객 미분이에요. 주객이 아직까지 나눠지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주객 미분이라 그래요. 주간, 객관이 나눠지지 않는다. 이게. 근데 요거는 이제 주관이 생긴 거죠. 요거는 객관이 생겼어요. 이 세 가지는 불상응이라 그럽니다. 서로 응하지 않아요. 왜 응하지 않아요? 이 주객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이 생기고 객관이 생길 뿐이지 주객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불상응이에요. 그럼 요 지식부터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상응 관계를 이룬다. 서로 응한다. 요거 서로 응한다 이게요. 여기서 하면 저기서 하고 이렇게 서로 응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주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식이 말라식이는 서로 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지식과 의식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상속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상속식. 그죠? 이 상속식이라 하는 거는 의식을 얘기를 하는데, 이는 의식은 대상을 인식하잖아요. 그럼 요 상속식은 뭔가 하면은, 뭘 상속식이라는가 하면,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있냐면, 아리아식에서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의식이 다 말라식을 거쳐서 아리아식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종자가 이렇게 탁 현행하는 거죠. 현행했다가 이 의식이 또 이렇게 아리아식으로 이 종자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 두리박같이 그걸 얘기하는. 그런데 요 사이에는 뭐가 있는지 상속이라 하는 거는
인과를 얘기하는 인과. 그러면 이 종자는 뭐예요? 원인. 그럼 의식으로 올라오면은 결과. 그러면 이 종자가 선한 거라면은 결과도 선이 되는 거고, 예. 여기 종자가 이게 나쁜 것 악이라고 하면은 그 결과도 악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선하게 이렇게 이 종자가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올라왔다 들어갔다 올라갔다 이 두레와 같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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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예요, 자꾸. 그게 상속식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한다 하는 게 이 종자라 하는 이 종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나타났다가 저장됐다 나타났다 저장됐다 하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다음 생까지. 다음 생에서 다시 또 어떻게 다음 생에 태어났다가 사람이 또 죽어서 막 종자를 심어놨다 죽어서 다시 또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게 종자에 있어, 종자. 이 종자의 선악의 종자를 갖고 있는 요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종자가 다 없어지면 윤회를 안 해버려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 더. 자, 심청의식은 이건 미시하다. 표청의식은 거칠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응하는 관계는 주객이 상응하기 때문에 거칠고 심청의식은 미시한 거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 대신에 이게 말라식은 이 거칠면서 미시한 거예요. 요거는요. 요거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요거는 거칠면서 미시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거칠다는 주객이 상대하는 미시하다 하는 거는 이 심청이를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들 이해 못하니까 그러면은 현대적으로 이 거칠 게 어떤 걸 거치고 어떤 게 미시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연히 이제 서점에 갔어요. 달라이 라마 계시는 인도 달람살라에 거기에 1년 살았거든요. 거기에 서점이 있어요. 몇 군데 서점이 있는데 한 군데 가서 5세 달라이 라마 비전인가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림책이야. 샀어요. 그림에 묘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묘사를 해놨는데 사람에는 이 게으르간 집 같은 집, 말, 그리고 이제 이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림 안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걸로 이렇게 쫙 묘사해 놨.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이라 하는 게 더덕더덕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자기가 살고 있는 사업하는 것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얘기하자면. 그렇게 묘사하는데 의식이 그거 같은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더덕더덕 많이 붙어 있으면은 고뇌가 많아요. 사업을 하거나 하면 일이 많으면은 어때요? 할 일이 많다 하는 거는 의식이 거칠다는 거죠. 너무 많아. 그래서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너무 힘들면 자살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짊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고 있는 세계는 거친 세계다.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부피가 줄여야 되겠죠. 근데 명상한다 수행은 그냥 붙어 있는 것 이게 떼어서 던져버리는 거죠.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홀가분한 모습이 뭐예요? 출가자예요.
출가 집 떠났잖아요. 집을 떠났으니까 붙어 있는 집, 가족을 떼어버린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면 세속 친구들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같은 이 동고동락한 친구들도 다 떼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안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어떤 게 거칠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걸 다 떼내면 몸집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날씬해지죠. 그게 미시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부피가 많으면 그치고, 예, 떼내면 작아지면 딱 그런 거죠. 제가 히말라야 가서 15일, 5일 동안 걷기 경선했더만 5kg 빠졌어요. 5kg. 날씬한 거죠. 얘기하자. 근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배가 안 나왔어요. 갈 땐 배가 나왔었는데. 갔다 오고도 지금 벌써 1월 달에 갔다 왔는데 3월 달, 4월 달 다 돼 가는데 배가 안 나와. 어느 멋져요, 그죠? 날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각이 많은 거는 부피가 많은 거예요. 생각이 적으면 날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인들은 무사도인, 일 없는 도인이라는 거예요. 일 없는 도인이라 하는 마음이 그만큼 미시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탐진치부터가 다양한 번뇌가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거칠다 그러고 번뇌가 훨씬 떨어져 나가면 미시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의식이 미시해지면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있는 소멸해버리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의식이 미시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칠다, 미시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뭐 지표 같은 뭐가 있을까? 있어요. 네. 몸으로 나타납니다. 네. 몸으로 나타나는데, 일이 많고 힘든 사람은 어깨가 아파요.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이. 가슴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무거워요, 몸이. 이게 정말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 거칠다는 거죠. 너무 힘들면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걷기 경선하러 온 그사님 얘기, 뭐라 하는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하다가 이제는 되기 시작하는데 의식을 발바닥 정수리까지 두고 그는 질문 있다는 거죠. 내도록 의식을 정수리까지 두지 못하 발바닥에 두고 그런 또 그렇게 이제 남들보다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훨씬 잘 올라가는 정수리까지 딱 두니까 몸이 너무 날아갈 것 같이 가볍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이 거친 호흡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저한테 물었어요. 이건 기운하고 관련 있다고 얘기했죠. 어, 기운이라는 게 이제 7만 2천 개의 기맥에 2만 1,600개의 기운이 발화가 됩니다. 그 기운이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 감정이나 생각은 기운을 타고 움직여요. 얘기하자. 그 의식을 발바닥 정수리 같이 두면 기운의 소통이 아래위 잘 통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기운이 통하면서 좌충우돌하지 않는 좌충우돌하면은 그 영향력으로 의식 영향을 받아가 망상을 일으킵니다. 잡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기운이 소통이 잘 되면은 잡생각 훨씬 줄어들어요. 쉽게 말해가 의식이 그만큼 홀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가벼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요. 그래서 이게
몸이 가볍다 하는 건 잡생애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감탄을 하는 거죠. 그 산이. 감탄을. 근데 어제는 또 누가 왔는가 하면은 스님이 한번 찾아왔는데 조기종 스님은 아니에요. 연세는 75세 되는데 별명이 산불 스님이에요. 산불을 진압하는 또는 산불을 이제 나고 이러면은 이것을 이제 대처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스님. 이거는 이제 어, 이 산불에 그 옷도 이 산불에 관계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녀요. 근데 그 스님의 영역이 여기에 수련면 이쪽에 하고 또 어떤 두 군데에 그 자기 활동 영역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죠.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느냐 하면은 2년 전에 왔을 때 이 스님은 이 숨을 헐떡거렸어요. 75, 73세 때 왔을 때 숨을 헐떡거렸어요. 이건 원래 숨을 헐떡거리지 않는 거예요. 명상 걷기로라도 1권을 그때 줬는데 그 책 50번이나 읽었대.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읽고는 수행을 한 거예요. 의식 발바닥 정수리 두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 가볍고 너무 좋다. 그런데 이분보다 더 하신 분이 계세요. 서울에 현일그 사님이 계셔. 몸이 덩치가 이래요. 산이 걸으면 가는 것 같지. 그런데 이제 점점 홀쭉해지더니만 전번 수요일 날 강의할 때 선생님 제 몸무게가 62kg입니다. 확 빠져버린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하면 날마다 산에 가는 겁니다. 정발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봐. 서울에. 걷기 경선을 하는 거예요. 친해져 버렸죠. 완전히. 날마다 가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공무원인데 퇴직하고 다시 이제 공무원 일을 또 아르바이트 하듯이 보는가 봐요. 그런데 하루도 걸리지 않고 수행하시는 거예요. 어쨌든요. 이 가볍다 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한 생각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게 그만큼 거친 마음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걷기 경선을 여러분들께 광고를 한 거예요. 열심히 하시라고. 자, 68페이지.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미시한 마음이다. 상응하지 않는 건 주관과 객관이 서로 응하지 않는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마음이 마음과 상관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이런 얘기.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아리아 시계 세 가지가 있죠. 처음에 이제 업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를 전자 전식이 있고, 식은 이제 의식할 때 식입니다. 알식자예요. 나타낼 현자 현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객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 주객이 나누어져 있지 않는데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마음은 마음이 미시하게 움직이죠. 미시하게 움직였어요. 요게 이제 움직이면서 주관이 생겼어. 보는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요건 객관이 생긴 거다. 요 현식이 마음이잖아요. 객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은 말씀드릴게요. 모양과 색채, 그 다음에 소리,
냄새, 맛, 예, 촉감.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법. 이거는 개념적인 겁니다. 이 얘기하죠. 의식의 대상이야. 눈 감고 있어 뭐가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가만히 있어 머릿속 생각이 일어나고 이미지가 떠올릴 그걸 우리가 알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현식은 미세한 미세한 마음인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객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양과 색채를 보잖아요. 누가 봅니까? 눈이 보죠. 소리는 누가 들어? 귀가 듣죠. 냄새는 코죠. 코가 맛은 혀죠. 촉감은 피부잖아요. 예. 법이라 하는 거는 바로 의근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의식의 감각기관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객관이고 이거 주관의 인식기관이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객관인데 이게 뭐예요? 미시한 마음이죠. 마음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전부 다 아리아식의 미시한 마음이 객관에 대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객관에 대해서 나타났다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자의 세계. 부피가 없어요, 원자들은. 원자가 수천 수억 개가 모여도 모양과 색깔과 냄새와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볼 수 있죠? 모양, 색깔을 볼 수 있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보이고 들리는 이것이 파동하는 이게 움직이는 건데 파동이거든. 파동이 눈으로 탁 오면은 긴 파장, 짧은 중간 파장을 인식해서 모양과 색깔로 쫙 보는 거예요. 마음이 전환시켜가지고. 과학자들이 다 연구한 거예요. 이 파동이 코로 오면 코가 분광기 역할을 해가지고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하고 냄새로 다 전환시켜. 귀로 오면 소리로, 진동을 소리로 다 전환시켜버려. 그리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내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현현돼서 나타난 세계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이 뭐예요? 이 말라식이죠. 이 말라식이 뭘 인식합니까? 이 객관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라식이 이제 주관이라 그러면 주관이 말라식 객관을 인식하는데 이 객관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미시한 마음이 이게 대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상응관계를 이루는 거죠. 마음이 객관화된 마음이죠.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건 상응관계야. 그런데 이 전식이나 현식은 객만 나눠졌지 서로 인식을 안 하는 거죠. 마음이 마음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시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요거 오늘 이야기한 거 한 10번 또 더 얘기한 거 같은 이야기를. 그래도 알쏭달쏭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마음과 상하지 않는 미시한 마음이다. 예. 이때 마음은 뭡니까? 객관화되어 있는 마음.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아리아식, 마음이라는 아리아식에 의거해 생겨나고 없어지는 업식, 현식 등은 미시하게 생멸하는 마음으로 심한과 심소, 마음과 경계의 분별을 차별이 없어 마음과 생멸하는 모습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 미시하게 생멸하는 마음으로 심한과 심소, 마음과 경계의 분별과 차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 이건 전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눈이 이렇게 본다 이게. 보면서 이 전체를 보는 것은 이걸 이제 심왕이라고 해요.
근데 눈이 보면서 이렇게 모양, 색깔 이런 걸 보는 걸 심소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여기 이제 뒤에 마음이 이래 보는데, 그럼 요 마음이 이제 예, 여기 저기서 말한 지식일 수가 있고 의식도 되죠. 아, 지식은 요걸 얘기합니다. 이제 마음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이래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상이 있으면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객이고 이건 주관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객을 뭔가 경계라고 한 거죠. 경계. 마음과 경계가 서로가 인식하죠. 인식하는데 이 마음은 심안과 심소가 함께 같은 대상을 동시에 하나는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탁 아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부분을 인식한다 하는 말은 뭡니까? 결국 주객이 상대하고 있다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소는 심앙은 왕노릇하는 거죠. 심소는 이건 신하를 얘기합니다. 신하. 심앙은 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심앙의 부수에서 작용하는 게 심소유법이래요. 심소유법. 그럼 뭐예요? 마음에 소속되어 있는 현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마음은 심앙에 소속되어 있는 현상을 심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을 인식하는 거죠. 요거 심소는 요즘 말로 하면은 부분을 인식하는 마음. 심앙은 전체를 인식하는 마음. 이런 거. 그래 전체를 인식하니까 이거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현식이 뭐예요? 이 현식이 바로 이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말라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이에요. 여기 지식이 여기 말라식이죠. 예. 말라식 또는 의식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한 항상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인식해요. 이 객관계는 전부 미시한 마음이 객관화돼서 나타난 세계예요. 이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물을 인식할 때 부분을 인식 잘해요. 부분을 인식 잘하는데 전체를 인식하는 걸 잘 몰라요. 대부분. 대부분 전체를 인식하는 걸 잘 몰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혹 여기에 오늘 이제 초기불교 대학원 선생님들 입학식과 졸업식이 있었어요.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를 믿는 선생이 와가 가야금을 탔습니다. 가야금을 타면은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잖아요. 소리를 듣는 거는 심앙일까 심소일까? 전체 의식일까 부분을 인식하는 마음일까 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복합니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건 뭐예요? 대상을 인식을 어때요? 부분을 인식하는 아름다운 소리 인식하는 거죠. 이런 건 전부 다 심소입니다. 근데 소리를 전체 듣는데 듣는 마음이 이제 하나 있고 소리 음률에 반응하는 마음이 또 하나 있는 거야. 그 음률에 반응하는 마음은 전부 다 부분을 인식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심소예요. 그러면 전체를 인식하는 마음은 동요가 없어요. 얘기했.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대개 동요가 없는 전체 인식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그 아름다운 수에 취해가지고 마음이 덜썩덜썩, 몸이 덜썩덜썩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뭐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싸움이 일어났다, 이게야. 막 욕설을 오고 막 싸운다. 그런데 제3자가 말린다. 막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둘이 또 붙어 싸우죠. 이럴 때 그 싸움에
막,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하면 이게 중국 따지면 오고 가겠네. 이렇게 급한 마음이 막 두들 말리는, 이거는 뭐예요? 심소예요. 부분을 인식하는 마음. 그런데 말리는 사람은 전체 의식은 안 보여요. 대부분 모릅니다. 근데 수행하면은 전체 둘이 싸우는 것 전체 보면서 말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경계까지 가야 돼요. 얘기하자면. 말하자면. 근데 심한과 심소가 분명하게 이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얘기를 여러분들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으로 심한과 심소, 마음 경계의 분별을 차별이 없다. 왜? 주관과 객관을 상대하지 않으니까. 주객이 상대하지 않으니까 심한과 심소가 함께 작용을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멸하는 모습이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누어지지 않았어. 주객이 상대 안 하니까. 마음이 마음이면서 모습이므로, 생멸하는 마음이면서 생멸하는 모습이므로 마음과 상하는 뜻이 성립되지 않는다. 왜? 주관과 객관이 상대 안 하니까 성립이 안 된다. 의식이 미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나누면 그친 것 가운데 그친 것은 범부고 아는 경계요. 자, 범부고 아는 경계는 의식과 상속식을 얘기합니다. 거친 것 가운데 미시한 것. 자, 거친 것 가운데 미시한 건 뭘까요? 말라식입니다. 예. 미시한 것 가운데 거친 것은 보살이 아는 경계다. 근데 거친 것 가운데 미시한가, 미시한 가운데 거친 것은 보살이 아는 경계다. 이게 말라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 그러면 이게 이제 말라식이라고 하는 거는 거친 것 가운데 미시하다 하는 거는 의식이 말라식으로 이렇게 잠재대를 갈 때는 거친 가운데 미시한 거예요. 미시한 가운데도 거치다 하는 거는 미시하면서도 아리아식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거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시한 가운데 거친 거예요. 누굴 상대해서 거치냐 이러면은 아리아식을 상대하면은 말라식은 거칠다 하는 이런 얘기. 자, 거친 그 가운데 미시하다는 거는 이 거칠다 하는 것은 이제 의식에서 말라식으로 이제 들어갈 때 이 말라식이 거친 그 가운데 미시하다 그래요. 들어갈 때. 왜 그러냐? 이 말라식하고 의식을 서로 상대를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거치죠. 거칠고 요거는 미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식과 의식을 상대했을 때 이 말라식은 이 거친 것 가운데 미시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미세함 가운데 거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뭔가 하면은 말라식이가 아리아식이죠. 아리아식. 아리아식을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미시하다 하는 거는 말라식을 얘기하는데 미시한 가운데 거칠다 하는 게 말라식이 아리아식을 서로 상대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말라식이 뭐예요? 거친 것이 됩니다. 아리아식과 상대했을 때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거친 가운데 미시하다 하는 말라식이 의식을 상대했을 때는 거칠. 예. 그래서 이게 의식이 말라식으로 싹 들어갈 때는 이게 의식과 말라식이 서로 상대했을 때는 이 말라식이 거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가운데 미시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말라식에서 아리아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면은 이 자체는 미시한데 여기에 서로 상대했을 때는 아리아식보다는 말라식이 거칠다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예요? 말라식과 아리아식을 서로 상대했을 때
이 의식을 상대해서 말라식이 미시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거친 가운데 미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거친 것 가운데 미시한 것과 미시한 것 가운데 거친 것은 보살이 아는 경계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미시한 것 가운데 미시한 것은 부처님만이 아는 경계다. 예. 이건 아리아식으로 들어간 걸 얘기합니다. 아리아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미시한 건 미시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이제 거친 것 가운데 미시한 거는 말라식이고, 미시한 가운데 거칠다고 얘기하면은 현식을 얘기합니다. 현식. 현식을 이제 본다면 그렇다. 이제 이것을 제가 해석을 또 하나 더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석. 자, 아리아식. 예. 아리아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의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식, 상속식은 요 두 가지는 범부입니다. 범부. 범부의 경계 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지식에서 이제 현식, 요거는 뭔가 하면은 보살의 경계. 그 다음 요 두 가지는, 부처의 경계.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업식은 부처의 경계.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식은 뭔가 하면은, 자, 이지에서, 바로 팔지까지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칠지까지 갑니다. 칠지. 요 초지가 있거든요. 예. 요 초지가 이제, 견도입니다. 견도니까 이건 깨달음이죠. 깨치고 난 뒤에 이제 초지에서 이지로 가고, 이지에서 3지, 4지, 5지, 6지, 7지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2지에서 7지를 갖다 지식이라 그럽니다. 말라식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거치죠. 거친 것이라면은 요 지식은 이제 보살의 경계지만은 요거는 거친 것 가운데 미시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현식하면 현식은 팔지보살이 팔지보살의 경계인데 요거는 뭔가 하면은 미세한 가운데 거칠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미시한 거칠은 뭔가 하면은 요 전식에 상대해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식과 전식이죠. 요거는 뭔가 하면 구지를 얘기합니다. 구지 경지. 미세한 걸 거친 거죠. 그럼 업식은 뭔가 하면은 미세한 가운데 미시하다. 이렇게 봐. 이걸 부처의 경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식, 현식, 전식을 다 합해 가지고 보살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 네 단계를 이렇게 보면 돼요. 저 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요거 뭐 현식이라든 상속식이 뭐 이렇다 빼버리고 얘기하면 더 알기 쉬운데 여기 좀 미시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갈래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미시하다, 거칠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표층의식은 거칠고 이 잠재되어 있건 심층의식은 미시하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그러면은 거칠다, 미시하다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앞에 설명 많이 했죠. 언어를 거칠게 쓰는 사람, 부드럽게 쓰지 않는 사람들은 다 범부의 경계죠. 거치는 거죠. 거친 그 의식 세계 속에서도 그래도 말을 부드럽게 하고, 표정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 점잖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수행 경계를 가지면은 이제 미시한 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69페이지로 갑니다. 이 두 가지 생멸은 무명의 훈습에 의해서이다. 예. 두 가지 생멸은 이제 거친 생멸이든 미시한 생멸이든 다 무명의 훈습에 의해서 그렇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의식, 상숙식,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영향을 받? 지식의 영향을 받았죠. 지식, 그 다음 지식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 현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식이 있죠. 그 위에 이제 업식이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미세해지는데 서로가 인연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인연관계를 갖고 있는데 전부 다 미시하든 거칠든 무명의 훈습에 의한 것이다. 훈습의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멸은 미시하든 거칠든 무명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원인에 의지하고 조건에 의지하는 생멸이라고 한다. 그러면 원인은 뭐고 조건은 뭐냐? 원인은 무명의 원인이 되어서 조건은 바로 마음이 조건이 됩니다. 자, 무명이 원인이 되고 업식이 조건이 되면 전식이 나올 거예요. 무명이 원인이 되고 전식이 원인이 되면 밑에 현식이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식이에요. 항상 무명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업식, 전식, 현식으로 이렇게 계속 흐름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에 의지한다는 것은 연기각성을 자극하지 못한 것을 뜻하며 그게 무명입니다. 연에 의지한다는 것은 망연대의 경계를 조작한다는 뜻이다. 예. 이거는 뭔가 하면 망식이라고 그래요. 망식.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전식이 망식이 되겠습니다. 만약 원인이 없어진다면, 무명이 없어진다면 연도 없어진다. 조건이 없어지는 거죠. 원인이 없어지게 되면 상응하지 않는 미시한 마음도 없어지고, 연이 없어지면 상응하는 거친 마음도 없어진다. 이건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지금 이제 이 대성지 신론에서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죠. 자, 요 무명이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원인이 돼서 이제 이 업식이 조건이 됩니다. 조건은 연이 되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인연이죠. 인연이 뭐예요? 남녀가 부부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되면 뭐가 생기면 전식이 생기는 거죠. 전식. 이게 이제 요 둘의 합해서 전식이 생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무명이 이제 원인이 되고 전식이 다시 연이 된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인연 관계를 맺게 되면은 현식이 생긴다. 딱 생기는. 현식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경계, 예, 경계상이라고 그랬어요. 경계상. 경계상은 이제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 지식이 현식을 인식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경계상이라고 하는 걸 바로 이런 현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말하자면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망경대의 경계를 조장할 때 만약 원인이 없어진다면 연이 없어진다. 연이 없어지면 상을 미시한 마음도 없어지고 연이 없어지면 상은 그친 마음도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경계가 왜 생기느냐, 경계가 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이 경계라 하는 게 이제 요 경계상 요걸 이야기합니다. 요것이 이제 무명하고 요 경계상하고 서로 인연이 되는 거죠. 예. 인연이 되면은 지식이 생기는데 지식이 이제 현식을 인식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인과 연이 돼 가지고 이 무명과 현식이 인연이 돼서 지식이 생기는데 지식은 다시 현식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상을 인식한다는 말 그런 뜻이. 그래서 이게 인연 생멸의 모습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뭐든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 원인도 직접 원인이고 간접 원인, 연이라고 하는 간접 원인입니다.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만나면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서로 인연을 해가지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죠. 폭포수 같이. 폭포수 흐름 같이 쫙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좀 얘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식이 말라식이 이제 현식의 경계상을 인식하면은 경계상은 뭐가 될까? 이 원인이 될까요? 조건이 될까? 네, 그런 게 좀 문제가 또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인이 없어지면 연이 없어진다. 문명이 사라져 버리면 조건도 같이 없어져. 그래 원인이 없어져 버리면 문명이라 하는 원인이 없어지면 상하지 않는 미시한 마음, 업식, 전식, 현식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연이 없어지면 상하는 그친 마음도 연은 뭔가 하면 요 경계상입니다. 경계상이 없어지면 상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수행을 하다가 보면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상이 사라지면 주관도 사라져. 그래서 이게 연이 없어진다 하면 경계상이 사라져 버리면 상한 그치 마음도 없어지면 주객이 사라져 버린다. 이런 얘기야. 이파사나 16단계 중에서 12번째 단계가 그렇습니다. 11번째 단계가 초연하는 지혜를 얘기하거나 초연하다 하는 지혜가 초연하다는 이름을 붙을 때는 뭔가 대상이 있긴 있는데 대상으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대상을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무화로 봐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그쪽으로 안 씌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그쪽으로 인식을 안 하니까 대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보면 주객 미분에서 주관이 생겼잖아요. 주관이 생겼는데 객관이 생겼는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인식하니까 대상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여기 주관이 생긴 거 얘기했죠, 그죠?
이거 이치를 알면은, 예, 자, 다시 이제 봅시다. 예, 같은 이야기를 이제 또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업식, 어, 전식, 현식, 지식, 이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객 미분이죠. 예, 주객 미분이고, 이거는 주관이고, 이거는 객관이잖아요. 여기 이제 잘 보십시오. 주관이 생기니까, 그 다음 객관이 생겼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인식하니까 주관이 생긴, 전식은 뭐, 인식하니까 현식은 대상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객관을 인식함으로 해서 이걸 연호로 함으로 해서 이 지식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무명이 원인이잖아요. 이게. 무명이 원인이에요. 무명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여기 주객 미분이 이 무명인데, 여기 탁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니까 주관도 사라져 버리고, 객관도 다 사라져. 객관계가 사라져 버리니까 지식도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상속식, 그 다음 의식 이러죠. 그럼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12연계에 보면은, 무명이 소멸하면 그 밑에 행식, 명칭, 유기, 촉수, 애치, 유, 생, 노사, 늙고 병들, 죽을 다 없어져 버린다. 문명만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얘기가, 이 이야기가 주관이 생기는 게 뭐 인식하니까 대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인식하지 않으면 대상이 없어요. 그럼 인식하지 않으면 이 대상계가 없는 게 어느 때입니까? 잠들 때 있죠, 잠들. 잠자면은 어때요? 인식 안 하잖아요. 그 보이고 들린 세계 다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또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사람 죽을 때 육체가 해체되잖아요. 해체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객관계가 이제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의식이 미시한 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도 그런 현상이 생겨요. 대상이 없으면 주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어가는 과정을 잘 보면은 허구 요소가 물의 요소 잠기고,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잠기고, 불의 요소가 바람 요소로 잠기고, 바람 요소가 의식으로 잠긴다. 거친 데서 점점 미세져 가잖아요. 미세지 가는데 저절로 해체되는데, 왜 의식이 미세지는가 하면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색 마음, 검은색 마음, 흰색 마음, 붉은색 마음, 검은색 마음의 자성감명. 이게 마지막에 자성감명만 남아요. 그래서 수행도 잘 보면 똑같아요. 이게 수행이. 처음에는 대상을 막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잖아요. 그 불만족스러운 걸 보고 무아를 보잖아요. 계속 보면은 이제 마음이 초연해져 버려요. 죽었다 실체가 없다고 다 알아버려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대상을 인식 안 하잖아요. 대상을 인식 안 하니까 대상이 사라져 버려요. 대상이 딱 사라지면 주관도 같이 사라져요. 그것이 이파산 16단계 12번째 단계예요. 희한하게도. 그럼 이런 이야기가 이파사나 16단계에서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가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그게, 영가 현각스님의 어록에도 보면, 대상이 사람, 주관이 같이 사는, 그걸 이제 상차, 상조,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인식하니까 대상이 존재하는데, 인식하지 않으면 대상이 존재 안 해요. 그럼 대상을 인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상을 무상고 무하로 보고 실체 없는 공으로 봐버리면 대상 인식이 멈춰져 버려요. 그래서 자선할 때 하다 보면 내도 대상을 보다가 몸 사라져 버리잖아요. 몸 사라지면 감각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감각을 무상고 무하로 봐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감각 현상이 다 사라져 없어요. 그럼 주관도 없어요.
남는 게 딱 하나 있다. 관찰하는 마음만 딱, 관찰하는 지혜만 딱 남는다 그래요. 그래, 13번째 딱 가면은 성씨가 바뀌어요. 예, 범부의 성에서 성인의 성씨로 싹 바꿔요. 원래 12번째 단계가 뭐냐면 고진별도 사성제에 대한 그게 생깁니다. 정견이 바로 써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성인이, 범부에서 성인의 성씨를 바꾸면은,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15번째 가잖아요. 거기에는 관찰한 지혜도 없어요. 들어가는 그 자체가 지혜예요. 주객이 없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15번째가 도라고 그러고 16번째가 바로 열반의 과입니다. 결국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12번째 단계부터 16번째 단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놀랍게도 다 주객이 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가 마지막에 갔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게 멈춰지면 모든 세계가 다 사라져. 내가 인식하면 대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게 전부 내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 그래서 원자의 세계는 모양, 색깔, 냄새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리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런 걸 비춰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조건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이 윤회하는 원인을 없애려면 무명을 없애버리면 조건도 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 주객이 없어져 버리면 열반이에요. 윤회를 안 해요. 그러면 다 사라지는데, 주객이 다 사라져 버리면 그럼 아무것도 없겠네? 그렇잖아요? 무명이 사라지니까 그 조건이 마음도 사라져 버리고 주객이 사라져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고 주장하는 외도의 설이, 사상이 있는 거죠. 그게 그 능경에서 파사이 왕이 부처님에게 얘기 그러네요. 제가 나이가 이제 60을 넘고 몸은 쇠약해져 가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 사상가 철학가들이 물어보면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는데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이걸 해결해 좀 해주십시오.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죠. 당신에게 죽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죽지 않는 게 있다네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겐지스 강을 언제 건넜습니까? 2살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장수 신에게 기도드리러 겐지스 강을 건넜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 걷는 거죠. 그리고 10년 주기로 건넜다. 그리고 62세에 건넜다면 굉장히 많이 걷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요? 그러면 강물은 어떻습니까? 내가 2살 때 본 강물이나 62세가 돼서 봐서 강물은 계속 흘러서 변해갑니다. 그러면 강물을 보는 마음은 어때요? 2살 때에 그 보는 마음하고 62세가 돼서 보는 마음은 어때요? 이러니까. 그거는 그때 보는 거나 지금 보는 거는 똑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죽지 않는 놈입니다. 그 보는 성품은 불생불멸합니다. 이게 능경에 나옵니다. 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경이랑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문명이 사라지면 조건도 같이 사라져 주객이 없는 자리를 싹 들어가는데 그게 깨달음인데,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까 하는 거죠. 자, 70페이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제목이 연기 각성은 없어지지 않은. 연기 각성이 심체입니다. 마음 바탕은 없어지지 않는데. 예. 그래서 묻는다. 마음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상속하면, 상속한다면 어찌 완전히 없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 상속한다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답한다. 여기서 말한다는 없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만든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지 마음 그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죽는다 이거다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마음의 모습 없어지는데 마음 그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야. 비유하자면 바람이 물에 의해 움직이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 같다. 만약 물이 없어진다면 바람의 모습도 끊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의지할 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이 없어지지 않았기에 바람 부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바람이 멈추면 움직이는 모습만 없어질 뿐 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바람이 무명입니다. 무명이 바람이 멈추면은 어, 물이라는 모습은 없는데 물 자체는 없는 게 아니다 이게.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무명 또한 이와 같다. 마음의 본바탕에 의지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이지 만약 마음의 본바탕이 없어진다면 중생도 없어진다. 근데 계속 태어나잖아 애기들은. 중생이란 애는 계속 태어나는데 그러면은 어, 심체 자체가 없어진다면은 다시는 생명은 탄생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탄생하잖아요. 아이는 태어나잖아요. 생명은 탄생하잖아요. 왜 그러냐? 마음의 본바탕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바람이라는 이 문명의 바람이 불어서 마음이 출렁출렁 하다가 깨달음을 얻으면 문명의 바람이 없어지면 마음의 모습도 없죠? 그렇지만 마음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예. 그걸 이야기해요. 마음의 본바탕이 없어진다면 태어나는 생명체도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 현실을 증명한 거죠.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게죠. 자, 의지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탕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없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무명뿐이다. 무명이 없어짐으로 마음이 만든 모습도 따라 없어지는 것이지 연기각성의 마음 작용인 지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에 심체는 체라고 그러고 마음 작용의 지혜는 용이라고 합니다. 체용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진리가 어, 진리는 하나가 맞습니까? 예, 누가 물으면은 하나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하나 가운데 둘이 진리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 가운데 둘, 바로 체와 용이 둘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체와 용을 둘로 이런 이야기는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예. 저게 밀라레파 10만성에 보면 나와요. 하나 가운데 둘이 있는 게 진리다. 그 여기서 말하면 대승기준원에서는 일심 가운데 심진여와 심생멸이 있다. 심진여는 체를 얘기하고 심생멸은 용을 얘기합니다. 마음 작용을 얘기합니다. 인연을 따르는 생멸하는 모습인데 이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 작용이라 하는 게 지혜이기도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심생멸은 지혜의 작용, 아니 지혜를 얘기합니다. 깨달은 사람의 심생멸은 지혜입니다. 그게 마음의 작용이고 깨치지 못한 사람의 마음 작용은 똑같이 인연을 따라서 생멸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문명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체는 역시 똑같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차이는 없는데 차이를 어떻게 나누느냐? 문명에 의해서 작용하는 마음은 항상 괴로움을 일으키고, 예. 마음이 생멸하는 이 작용은 작용인데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늘 즐겁다, 괴로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그 상속식이요.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데 의식에서 지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또 의식에서 아리아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러면 그 지식에서도 아리아식으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니고 아리아식에서 뭐라고? 지식으로 어? 말라식으로 아, 말라식. 의식하고 말라식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연결돼 있는 거 하나로 보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식은 그 말라식이나 아리아식에 대해서 거친 데서 미상적으로 의식의 기준에서 보면 말라식하고 아리아식 쪽으로 미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진식 말라식의 기준으로 보면 아리아식이 좀 비슷하니까 말라식에서 아리아식으로 또 상속. 근데 이제 아리아식은 예, 아리아식이 종자가 있잖아요. 그 종자가 있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이 7가지는 전부 다 아리아식 종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종자가 발현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차가 몸을 그냥 세게 그냥 충돌시키면 사람이 기절해 버리잖아요. 의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의식이 다시 깨어날 때는 아리아식 종자가 현행해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아리아식 종자의 말라식이 종자가 말라식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리아식 종자가 말레식으로 하지만은 말레식으로 이렇게 현행하는 것은 상속식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라 그러고 아리아식 종자가 의식으로 현행하잖아요. 현행했다가 다시 또 이 아리아식으로 종자로 또 들어가 버리잖아요. 종자생 현행, 의식으로 현행했다. 현행 후 종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의식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걸 상속식이라는 거죠. 상속식인데 이 아리아식이 종자가 바로 원인이 되는 거죠. 의식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주목할 점은 뭔가 하면은 의식상에서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 그죠? 저질러서 그 행위가 아리아식의 종자로 저장돼. 그러면 종자로 저장되면 그것은 악일까요? 선일까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무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행할 때는 뭘로 나타나는 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희한하죠. 아래식이 씨앗으로 저장돼 있을 때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현행을 딱 하면은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의식이 인가의 모습을 띠고 있으면은 이게 상속식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게 이제 상속식이라는 거죠. 음. 근데 과거의 정보를 갖고 계속 의식상으로 나타났다가 들어갔다, 또 의식상으로 나타났다가 또 아래식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상속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희한하게도 대성기신호는 종자설이 없어요. 훈습설이 있는 거죠. 훈습. 얘기하자면. 예,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심리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설명하기 딱 좋은 거는 종자설이 설명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 학파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유식의 종자설은 조금 뭐랄까 뒤떨어진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 폐기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성 기신호는 종자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티베트 쪽에서 봤을 때는 유식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유식설은 바로 대성 기신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기 좋은 거는 종자설이 설명하기 훨씬 좋습니다.
요즘 마가. 예. 선생님, 그리고 심화가 심소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심소는 50원까지 심리가 심소는요, 심소 시망이 8개잖아요. 8개 시망이 심소가 각기 다 있어요. 전부 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리아식의 심소는 뭘까 하는 게 있죠. 아리아식도 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식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 게 아리아식 인식 대상이 뭐냐 하면요. 몸이 아리아식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종자.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는 종자가 아리아식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보이게 들리는 이 자연계. 이 자연계가 아리아식의 인식 대상이 돼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아리아식과 아리아의 대상이 그러니까 서로 주객에 상대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게 뭐겠어요? 업식, 전식, 현식 같은 것도 이게 문명 같은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그게 심소를 하기는 심소를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긴 해요. 얘기하자면. 여기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예, 왜냐하면 불상응행으로 보잖아요. 불상응이라고 하면 주관객관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심소 얘기가 없는 거죠. 희망 이야기도 없고요. 네, 그럼 그거 불상은까지 환불도 50원 예, 상응하지 않는다 해버리니까 주객에 상응하지 않으니까 희망 심소도 상응 안 하는 거죠. 네. 그게 부사론에서는 심리가 일어나는 거 46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사론에는 어디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구사론에는 아리아식을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의식하고 의식하고 동일한 걸로 봐버려요. 예를 들어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한순간 의식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바방가라 그래요. 바방가는 의식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저는 이걸 경험을 4번이나 했어요. 얘기하죠. 한 번은 안전처럼 의식이 사라졌다 도론을 3번 반복하는 때가 있었고, 한 번은 의식이 사라졌다. 그는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몰라요. 한참 지나서 저 멀리서 불빛이 하나 이렇게 보이듯, 불빛 같은 게 보이더면 싹 오다가 의식이 돌아. 이런 것을 그게 바방가요. 사라지는 거는. 선정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수행자들에게 경계하는 게 뭐냐면, 바방가를 열반으로 보지 말아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식이 늘 승승하게 깨 있어야 되는데,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게 착각을 일으키고, 의식이 늘 승승하게 깨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수행이 될 리가 없죠.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는 얘기. 그리고 번뇌장하고 소비장 나눠질 때 번뇌장은 육체를 근거로 한 후천적인 번뇌, 육체를 근거로 한 후천적 번뇌가 번뇌장이 저게 이제 지애와 번뇌애가 있는데, 번뇌애를 뭐라 그런가 하면은 소지장, 번뇌장이 거기 속하고, 지혜를 장애하는 지애를 이제 근본 무명에다가 배대를 칩니다. 예. 그러면 번뇌장은 후천적인 번뇌고 번뇌장은 뭔가 하면은, 번뇌장애는, 번뇌는 어디에 일어나는가 하면, 일어나는 장소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소지장은 뭔가 하면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예요. 밖에 보이고 들리는 이 대상에 대해서 장애가 일어나는 거 소지장이 그런 무명을 얘기합니다. 그 무명에 의해가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 번뇌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대성의 입장에서는 밖의 무명을 없애버리면 번뇌가 사라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말이 무슨 말인가? 대상이 사라지면 주관도 없어진다는 말 똑같은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대상이 사라지면 주관이 사라진다. 이거는 이파사나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대성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면타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번뇌의 장애하고 소지의 장애를 12연기랑 연결시켜서 볼 때 그 번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촉수에서 시작해서 시까지가 번뇌 장애고 그리고 소지장은 식에서 행까지가 소지장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 들어. 왜 그런가 하면 그게 12연기를 얘기를 할 땐 되게 이제 이 테라바다 불교에서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소지장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예,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굳이 배들을 치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는 가능하죠. 네. 네. 근데 대상에 대한 것은 좀 소지장으로 보고 안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제 번뇌장으로 보면 그렇게도 이야기는 가능하죠. 근데 굳이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바로 소지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번뇌장으로 보면 되지. 간단하죠. 그럼 넓고 병도 죽으면 결과를 보면 되지. 그러면 소지장에는 심소는 없고 심황은 소지장, 번뇌장은 다 심황, 심소가 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객이 상도하기 때문에 전체를 인식하는 마음과 부분을 인식하는 마음이 다 같이 작용한다고. 주객이 사라질 때 심황과 심소도 같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무명이 없어지면 신체 무명이 없어져도 신체는 없어지지 않아서 아이는 계속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태어나는 아이는 또 무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태어난 애가 무명이 있죠. 그래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태어난다 하는 거는 뭘 얘기하겠어요? 심체가 있다는 얘기죠. 예. 심체는 물이 들지는 않지만 무명이 이렇게 쌓여있는 번뇌에 쌓여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태어난다고 하면 심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는 이런 거죠. 만일에 심상만이 아니라 심체까지 다 소멸해 버린다면 애가 안 태어날 거 아니에요. 태어난다는 것은 심체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번뇌에 물이 들어 있을 뿐이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심체라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설명해 드리지. 자, 심상은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 그죠? 모양이 있으니까 모양은 깨질 수 있죠. 부서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은 없어진다, 이거는. 반대로 심체는 뭐예요? 모양이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으니까 부서지거나 깨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심체가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심체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죠? 너무 궁금한 거 아니에요? 참. 네. 심체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증명이 되느냐? 이런 질문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모르지만 나는 알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다가 향로에다가 향을 하나 꽂아. 향연기가 싹 올라가면 소멸해 버립니다. 여기가 희한하게 소멸해 버려요. 왜? 후공이. 그러니까 연기가 호공을 만나면 연기가
이 향연기가 소멸한다. 그러면 이 허공은 어때요? 모양이 없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 마음이 요 허공을 이 심체를 비유하면, 심체라면 향연기를 번뇌에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뇌가 심체를 만나면 이 허공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지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향연기 번뇌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혜가 번뇌를 소멸한다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심체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대상이 없으면은 마음 움직임이 없다가 대상이 탁 나면은 마음이 싹 움직이는 거야. 얘기하죠. 그런 게 이제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은 자비선사에 인기 있는 연예인이 탁 나타나면 자비선사 신도들이 와 하잖아. 마음을 반응하잖아. 그죠?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인기 있는 연예인이 안 나타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나타나니까 마음이 쫙 일어나잖아요. 그 왜 그리 일어나는 심체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대상이 나타나면 마음이 반응한다 이야. 근데 이 반응하는 게 번뇌일 수가 있지만 지혜일 수가 있는 거야. 인기 있는 연예인인데 우리나라 최고 미인이다. 이러면 뭐 그냥 남 신도들이 막 마음이 설렐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지혜가 있는 남 신도가 있다 이러면 그냥 한번 쓱 보고 지나가고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잘생겼다 하더라도 마음이 동요가 없는 거야. 왜? 번뇌를 한칼에 날려버리는 이 심체가 지혜로 작용해 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심체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경전에 보면은 저게 그 마을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시내에 부축을 받고 탁 걸어오는데 새 스님이 이제 다 마주 가는 거야. 가는데 부처님께서 안난 존재에게 자, 세 명의 스님 중에서 누가 가장 경계가 있는 스님이냐? 이렇게 물어요. 한 스님 한 발 뛸 때마다 계속 보는 거야. 두 번째 스님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안 봐버리는 거야. 세 번째 스님 본체 만체 지나가 버려. 그냥 안난 존재가 본체 만체 그냥 지나가는 스님이 경계가 제일 높습니다. 계속 보는 것은 여자를 여자로 보기 때문에 계속 그 이끌려가지고 아름다움 취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 건 뭐예요? 안 봐버리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샷 때 알아차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겨서 안 봐버린 거예요. 세 번째 스님은 여자를 아예 안 봐버린 거예요.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번뇌가 일어날 때 또는 대상이 나타나면은 마음이 작용해서 대상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심체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지혜 작용이 없으면 심체가 있는 줄을 몰라요. 얘기하자면. 이치는 그와 같다. 향연기와 같다. 하는 그런 얘기. 그걸 이제 거기에 보면은 해시밀경에 보면은 표현을 그렇게 하죠. 캔버스에 온갖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과 같다. 캔버스는 바탕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그림이 가능하다. 얘기하죠. 비어 있는 건 바탕에 아무것도 없는데 색칠이 가능. 뭐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신체가 있다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없죠, 그죠? 예. 다음에도 또 아주 어려운 질문을 좀 많이 하시오. 그래 재미가 있지.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